어제였죠.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19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종가로 따졌을 때 환율이 1,180원을 넘은 것은 2017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1,180원 중반대를 돌파한 이상 1,200원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어제 이제 외환시장이 개장되기 전에는 뭐 당국의 개입이라든지 또 차익 실현 등의 가능성 때문에 그래도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랐단 말이죠.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여진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죠. 어제 10시쯤부터 이미 1,180원을 찍었고요. 네. 이 종가로는 1,187원. 이게 거의 한 1년 반 혹은 2년 사이에 거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중국에서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네. 원화의 약화 요인이 있었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 그래서 달러와의 강화 요인, 강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요인, 달러의 강세 요인, 그리고 중국발 뉴스라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원화의 환율, 원화와 달러와의 사이 관계를 얘기하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었다. 이게 최근에 10원씩 많이 오르게 되는데 이게 네.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9일에도 10원이 오르고 이번에 10원 이상 올랐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앞서 그래프에서도 봤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뭐 일각에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원화 약세, 달러 네. 강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헷갈리더라고요, 것 같아요. 이게 뭐 간단한 얘기인데 예. 사실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원화 달러의 환율이란 것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입니다. 네. 이 교환 비율인데 교환 비율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우리나라는 1달러당 얼마, 1달러당 1,180원, 1,187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이제 이 교환 가치란 것은 결국 교환 비율이란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원화와 크게 아주 중요한 것은 원화와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련이 있고요. 일단 달러와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다. 달러와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와의 약세다. 반면에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원화의 강세, 반대면 원화 약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국환 표시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된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1달러로 많은 원화를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달러가 강세가 될 때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표기법상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달러가 약세가 될 때는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원화와 달러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완전히 역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네.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다. 이건 자국환 표기법의 특성상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원화 약세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위안화 가치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 그렇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달러 약세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게 당연한 입장인데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무엇이었냐면 보호 무역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축소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자 이런 것이었는데 네. 이 환율이란 게 무역 적자와 굉장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뭐 1달러짜리 미국 상품이 원래 환율이 1,000원이었으면은 한국에 1,000원에 팔렸겠지만 달러가 강세가 돼서 아까 말한 자국환 표시법에 따른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게 돼서 한 2,000원이 된다면 같은 1달러짜리 상품이 우리나라에 팔 때는 2달러가 됩니다. 그럼 달러 강세란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에 저하겠죠. 왜냐하면 자국에서 만들 때 생산 비용은 똑같은데 외국에 팔 때 나가서는 가격이 올라가게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예, 수출 거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예. 반면에 수입 가격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입 물건을 많이 살 거기 네. 때문에 무역 적자의 폭이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특히 미국 지금 현 상황에서 보호 무역을 내걸고 있는데 강한 달러와 보호 무역은 서로 효과가 상쇄되는 경향이 있겠죠.
보험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데 네. 환율이 강해지면서 그 네. 효과를 상쇄하면은 정책의 더 커질 수 있는 정책의 우려가 효과를 있으니까. 기대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트럼프 정권은 기본적으로 약한 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배경에 대한 설명, 네. 용어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외환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크게 되는 건 뭐 지금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1,180원, 뭐 1,190원 이런 숫자보다는 오르는 속도와 또 이에 따른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게 네.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 뭐 수출 수입의 직접적인 아주 단기적인 타격보다는 기본적으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네. 자본 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왜 커지게 되냐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원화를 통해서 달러를 사기가 힘듭니다. 이 말은 원화로 같은 수익을 내도 달러화로 수익을 표시한다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게끔 되는 이런 구조란 얘기죠. 만약 환율이 계속 오르는 기조고 이렇게 빨리 오르는 기조라면은 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들이 미래에 내가 이 수익을 걷어가면은 달러 자국환 표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게 아니냐. 이런 손해를 볼 것이다. 손해를 볼 네.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에 자본 출입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있겠죠.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면 결국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한국 투자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급격한 자본 유출입 문제가 가장 아마 크게 우려가 돼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마 여러 가지 코멘트를 날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과거 2, 3년 전 흐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추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달러 강세 얘기 나왔을 때 분명히 네. 1,300원, 그렇죠. 1,400원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진단해 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이 최근에 주요 신흥국들 통화 가치와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약세가 되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뭐 이유를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지금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아까 최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듯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안 좋으면은 흔히 말하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서 원화 약세가 되고요. 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큰데 네. 중국이 또 특히 한국의 수출 구조가 어떤 것이냐면 한국이 수출을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네. 중국이 가공을 해서 미국에 최종재 수출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지금처럼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면 중국의 미국 수출이 막히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그렇죠. 것이다. 이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제도 안 좋고 미중 간의 관계 이런 관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환율이 더 안 좋게 작용하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한국의 수출에 영향이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수출 저하가 예상되지 않느냐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흥국 통화 달러 대비 변동률 지금 최근에 위안화와의 동조성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보면 변동폭이 오히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크거든요. 크네요. 이거는 네.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위안화의 동조성이란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수출이 중국의 수출과 굉장히 연관이 커지면서 위안화가 약해지면은 원화도 약해지고 위안화가 강해지면은 원화도 강해지는 이러한 현상을 동조화 현상이라고 네네.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변동폭이 왜 크냐? 예.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국 지금 수출이 안 좋고 펀더멘탈이 안 좋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고 이러니까 이런 수출입 변화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원화의 가치가 보다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은 외환 시장이 완전히 자율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반면에 한국은 외환 시장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외환 유출입이 굉장히 편하죠. 이 말은 뭐냐? 뭐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에도 투자하고 한국에 투자하는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환율이 비슷하게 변하고요. 네. 그렇다면 중국의 충격이 오면은 바꾸기 힘든 중국 자산을 팔기보다는 한국 자산을 많이 팝니다. 한국 자산을 많이 팔게 되면은 그 여파가 환율, 달러의 수요, 원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여파가 환율에 보다 크게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러다 펀더멘탈 그리고 해외 투자 이런 여러 가지 점이 고려가 되면서 한국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제까지 해서 이제 1,190원을 지금 바라보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려 섞인 시선이겠지만 1,200원을 넘어서 1,210원, 일각에서는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가파르게 올라갈 수 네, 있다. 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환율 시장은 기본적으로 어느 자산 시장보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요. 네.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꽤나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 1210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어제 너무 많이 오르고 최근에 네. 20원씩 그러니까 10원, 10원씩 오른 걸 봐서 빨리 올라서 1210원까지 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뭐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네. 실현될 수도 있는데 환율 시장의 특성상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환율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환율 전쟁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아까 원화와 위안화가 동조화되어 있다 그러고요. 네. 미중 무역 전쟁의 근본은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 부분인데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한 6천억 달러쯤 되는데 중국이 그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4천억 달러.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중국에서 무역 적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은 관세를 높이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서 이러한 무역 적자의 폭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데 반대로 미국이 관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반대로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 결국 환율 전쟁입니다. 환율 전쟁이 뭐냐면 중국이 마음먹고 위안화를 풀어서 위안화의 가치를 많이 낮추게 되면은 네. 환율이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위안화 중국 표시 상품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그렇죠. 되죠. 그러면 관세분을 넘어서 어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관세를 올린다고 해도 예. 무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이런 환율 전쟁 이렇게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중국이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이 결국은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따라서 한국도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 자산 관련해서 투자를 염두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꽤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괜찮을까요? 사실은 이게 환차익이란 건데 네. 결국은 달러가 오른다는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으면 환차익 네. 일부러 예를 들어서 원화가 뭐 절하됐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원화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달러 예금을 가진 것만 해도 이자 플러스 이자 더하기 환차익을 네. 얻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나쁜 경향은 아니다. 지금 트렌드 뭐 예를 들어서 뭐 1,100원에서 1,200원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생각해도 환차익으로 10% 그렇죠. 정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최근 달러 예금의 수요가 많이 늘고 달러 ETF 이런 것들의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게 금융시장의 상황인데요. 네. 이 투자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가 나는 그러한 예금은 아니다. 달러로서 이자를 얻고 환차익까지 얻는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제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십니까? 사실 환율 수준은 어려운 질문이죠. 환율 네. 수준은 어려운 질문인데 환율은 기본적으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환율이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가 약화가 되게 되면은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네. 이래서 뭐 이명박 정부나 이때 굉장히 환율을 높게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적정 환율이란 게 사실은 뭐 크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200원이 적정 환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통해서 수입을 줄고 수출이 늘릴 수가 있으면 지금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저하가 되면서 안 좋아지는 한국 경기 상황을 어느 정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고환율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그렇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아까 말한 자본 유출입이라든지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유가는 보통 달러로 표시가 되고요. 달러로 표시됐는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부담이 커지죠. 부담이 굉장히 가계의 네.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뭐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 네. 그러니까 1,200원 수준에 유지가 돼야 되고 네. 너무 또 변동폭이 크면은 이런 환율에 대해서 대응하기 쉽지 않으니까 변동성을 줄이면서 적정한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을 막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